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혜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이솝우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누가 맨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2000년도 더 넘은 옛날에 그리스에 살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글로 정리했다고 해요. 그럼 혜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이솝우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고양이와 암탉. 고양이는 맨날 쥐만 먹다 보니 슬슬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목을 요리조리 다니며 다른 먹을거리가 없는지 둘러보기로 했죠. 하지만 새들은 고양이만 눈에 띄면 푸드덕 날아가 버렸어요. 개구리는 웩, 너무 끈적끈적했죠. 고양이의 친구 여우가 말했어요. 닭을 잡아먹는 건 어때? 닭고기가 얼마나 좋은데 육즙도 끝내주고 맛도 기가 막혀. 게다가 잡기도 쉽다고. 고양이는 입맛을 다시며 끄덕였죠. 알았어, 고마워.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장 가까운 농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 후 가축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농장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고양이는 나무에 기대어 기지개를 쭉 펴고 발톱도 꼼꼼하게 갈았어요. 암탉들이 내는 꼬꼬댁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죠. 고양이는 생각했어요. 소리를 들어보니 뚱뚱하고 멍청한 닭들 같군. 손쉽게 잡을 수 있겠는걸? 문제 없겠어. 고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등을 잔뜩 낮추고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면서 농장에 조금 더 가까이 숨어들었죠. 두 눈은 닭장을 찾아 왼쪽, 오른쪽으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런! 고양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철사로 만든 높은 울타리가 암탉들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 고양이는 금세 하품이 나왔어요. 낮잠 잘 시간인가? 닭장 옆에는 잎이 빽빽하게 난 덤불이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밑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답니다. 암탉들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반들거리는 눈으로 고양이를 빠끔히 내려다보았어요. 암탉 한 마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고양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벌레를 잡으려고 흙을 파던 닭이 날개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낮잠을 자나 본데? 그러자 다른 닭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 녀석이 농장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오는 거 모두 봤지? 나쁜 짓을 하려는 게 분명해. 하지만 암탉들이 지켜보는 동안 고양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코까지 골며 잠을 잤답니다. 얼마 후 무거운 장화를 신은 농부의 발이 쿵쿵거리며 고양이 옆을 지나갔어요.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잠이 깼죠. 농부 뒤에는 농부의 아내가 달걀 바구니를 움켜쥐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농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암탉 2마리가 병이 들었군. 수의사를 불러야겠어요. 농부의 아내가 말했어요. 쯧쯧, 불쌍해라. 그동안 건초나 조금 더 가져다 줘야겠어요. 고양이는 혼자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해야 닭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그러고서 고양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고양이는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농장으로 되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수의사처럼 길고 하얀 가운을 입고 목까지 단추를 채우고 있었죠. 콧등에는 안경을 걸치고 머리에는 모자를 써서 두 귀를 가렸어요. 고양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발로 걸어서
울타리에 달린 문으로 다가갔어요. 고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난 수의사예요. 이 농장에서 닭 2마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뚱뚱한 갈색 닭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닭은 부리를 위로 쳐든 채 으스대듯이 걸어가서 걸쇠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닭들이 막아서며 외쳤어요. 저 수의사에게 꼬리가 있어. 꼬리가 외투 속에서 실룩거린단 말이야. 이것 좀 봐. 아주 날카롭고 뾰족해. 목소리도 들어봐.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나잖아. 암탉들은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양이가 아닐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자 가장 나이 많은 닭이 제안했어요. 그럼 우선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 말해보자. 닭 1마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농장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닭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거들었죠. 난 새를 잡고 있는 걸 똑똑히 봤어요. 또 다른 닭도 맞장구 쳤어요. 개구리 먹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자 닭 3마리가 큰 소리로 합창을 했죠. 왜 끈적끈적한 개구리를 어떻게 먹는담? 이번에는 모든 닭들이 입을 모아서 수군거렸어요. 고양이는 믿을 수 없어. 그러자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아주 착한 수의사예요. 자, 이제 문을 열어요. 내가 기분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줄 테니. 가장 나이 많은 닭이 말했어요. 내가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자 고양이는 모자와 안경을 휙 던지고 하얀 가운도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쳇! 다시 쥐나 잡아먹어야겠군. 사자와 여우. 사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등이 욱신거리고 발도 쑤시고 꼬리까지 아픈 것 같았어요. 사자는 생각했어요. 나도 늙는구나. 사자는 굴밖에 엎드린 채 껑충껑충 뛰면서 지나가는 영양을 바라만 보았어요. 영양의 꼬리가 사자의 코를 스칠락 말락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사자는 잔뜩 풀이 죽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 식사로 잡아먹었을 텐데 지금은 머리를 들 힘도 없네. 사자는 아침 햇살을 쬐며 누워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늙어가다가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 먹을지도 몰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지나가던 새가 앞발에 머리를 올리고 누워있는 사자를 보고 물었어요. 사자님, 괜찮으세요? 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새는 폴짝폴짝 뛰어서 사자의 발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혀만 내밀면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동물은 또 처음이군. 사자는 생각을 하다 말고 갑자기 좋은 꾀를 떠올렸어요. 그러고는 끙끙거리며 말했죠.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 정말 안 좋단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동굴로 기어가서 누워 있으려고 해. 그런데 기분이 정말 끔찍하구나. 차가운 동굴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울 것 같아. 새의 밝은색 눈동자에 안타깝다는 빛이 어렸어요. 가엾은 사자님. 사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다른 동물들에게 가서 전하렴. 이 사자님이 친구를 무척 그리워한다고 말이야. 그러고서 사자는 동굴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물론 웃고 있는 속마음은 절대 들키지 않았죠. 사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마침내 한낮이 되자 멧돼지 한 마리가 사자를 보러 찾아왔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응, 그래. 사자가 대답했어요. 멧돼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사자의 말에 멧돼지는 더 가까이 다가갔죠. 사자는 다시 구슬리듯 말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 눈빛이 흐려지고 갈기가 볼품 없어졌지. 멧돼지가 자세히 살펴보러 다가오자 사자는 이때다 하고 덮쳤어요. 멧돼지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처 피할 수도 없었죠. 사자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아, 정말 맛있어.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군. 역시 내 계획이 딱 들어맞았어. 그날 하루 종일 동물들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토끼가 왔고 들소, 얼룩말, 영양이 차례로 사자를 보러 왔죠. 사자는 그 동물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답니다. 사자는 생각했어요. 어디서든 속임수는 통하는군. 동물들이 모두 내가 쳐놓은 덫으로 곧장 걸어 들어오다니. 늙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여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사자의 몸이 좋지 않다고 속닥거렸고 많은 동물들이 사자의 굴로 병문안을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는 것은 보지 못했죠.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여우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사자의 동굴이 있는 언덕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사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와, 어서. 누군지 얼굴 좀 보여줄래?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구나. 모두 나를 위로하러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여우는 앞으로 걸어가서 땅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던 여우는 너무 놀라서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자가 조급한 듯 소리쳤어요. 여우야, 왜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니? 어서 들어오렴. 여우가 대답했어요.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아주 많은데 되돌아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사자가 말했어요. 그래? 그거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그러자 여우가 대꾸했죠. 사자님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동물들은 전혀 재미가 없었을걸요. 어서 가서 다른 동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여우는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돌아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여우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 굴은 함정이에요. 여기에 들어온 동물들은 모두 당신 입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간 거라고요. 크앙! 사자는 화가 나서 한바탕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벌렸던 입을 도로 다물었답니다. 고양이와 생쥐. 고양이가 길에 앉아서 어떤 집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완벽해. 듣던 대로야. 쥐가 아주 많겠어. 그 집에는 쥐 여러 마리가 바쁘게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통통하게 살찐 몸뚱이들이 어서 와서 날 잡아먹어달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죠. 고양이는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라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고양이는 흐뭇한 기분으로 입맛을 다시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복도에도 쥐, 계단에도 쥐, 벽난로에도 쥐, 의자에도 쥐. 온통 쥐 천지였죠. 고양이는 쥐들 사이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쥐들은 고양이가 나타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는 이상했어요. 고양이를 한 번도 못 봤나 봐. 정말 쉽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겠는걸? 고양이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쥐를 앞발로 잡아서 입속에 마구 쑤셔 넣었죠. 고양이는 배를 한가득 채우고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왔죠. 고양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지. 정말 신나는걸. 하지만 다음날 고양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쥐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텅 빈 방과 복도뿐 찍찍거리는 소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죠. 고양이가 말했어요. 쥐들아, 쥐들아, 어서 나와서 놀자. 이번에는 내가 쥐 역할을 할게. 고양이는 쥐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거리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보였죠. 고양이는 생각했어요. 기다려야겠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하지만 쥐들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제자리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생각했답니다. 내가 죽은 척하면 쥐들이 구멍에서 기어나와서 어제처럼 내 주위를 마구 돌아다닐지도 몰라. 고양이는 찬장으로 잽싸게 뛰어올라가 야옹 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은 듯이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죠. 고양이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쪽 눈을 살며시 뜨고 쥐가 보이는지 살폈어요. 구멍 안에 있던 쥐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쥐 한 마리가 속삭였어요. 고양이가 갔나?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될까? 또 다른 쥐가 말했어요. 밖이 조용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쥐가 말했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 막내, 네가 가서 살펴봐. 막내 생쥐는 달달 떨리는 발로 앞으로 기어나가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어요. 두 눈을 왼쪽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막내 생쥐는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휴 내쉬고는 밖으로 쭈르르 걸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생쥐의 눈에 커다란 털뭉치가 높은 찬장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어요. 생쥐가 소리쳤어요. 고양이다! 그러자 다른 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 생쥐가 찬장을 가리키며 찍찍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다른 쥐들이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있는 거지? 작은 쥐가 대답했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 같은데 젤리처럼 흔들거리기만 해. 내 생각엔 죽은 것 같아. 고양이가 죽었다! 죽었어! 쥐들은 기뻐서 날뛰었어요. 고양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찍찍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구멍 밖으로 몰려나가려고 아우성이었죠. 그때 나이 많은 쥐가 소리쳤어요. 잠깐! 이런 멍청한 녀석들! 저게 다 속임수라는 걸 모르겠어? 쥐들은 나가다 말고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되물었어요. 속임수라고요? 늙은 쥐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모두 뒤로 물러나. 내가 보여주마. 쥐들은 비켜서서 길을 내주었어요. 늙은 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구멍 밖으로 나와서는 뒷다리로 서서 고양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서 입을 열었죠.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죽은 척하며 거기에 누워 있어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네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자 고양이가 몸을 뒤척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난 가야겠군. 쥐들은 입을 딱 벌리고 고양이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막내 쥐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명한 늙은 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유야 간단하지. 본래 못된 녀석은 믿으면 안 되는 법이란다. 늑대와 외가리. 늑대는 위험한 동물이었어요. 날카로운 이와 뾰족한 발톱, 무서운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동물들은 아무도 늑대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되도록 늑대를 피하려고 했죠. 그렇다면 늑대는 어떨까요? 늑대는 어슬렁거리다가 먹이가 눈에 띄면 재빨리 덮쳐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곤 했어요. 늑대는 친구를 사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에 뼈 조각이 걸리자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뼈 조각은 늑대의 목구멍을 간지리다가 핥히기도 하며 늑대를 괴롭혔어요. 아무리 컥컥 기침을 해봐도 빠져나오지 않았죠. 결국 늑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뭘 먹고 싶지도 않고 사냥도 하기 싫어. 이 망할 놈의 뼈 조각만 없었으면 좋겠어. 늑대는 도움을 구하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사슴과 개미, 뱀, 심지어는 나무에 올라앉은 새에게도 뼈 조각을 빼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네 곁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마침내 늑대는 외가리를 만났어요. 외가리는 돈을 주면 뼈 조각을 빼주겠다고 했죠. 외가리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금화 5개를 주면 빼줄게. 늑대가 입을 크게 벌리자 외가리는 늑대의 입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늑대의 목구멍으로 부리를 집어넣고 뼈 조각을 끄집어냈죠. 그러고 나서 외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돈을 줘. 늑대는 심술궂게 껄껄 웃었죠.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늙은 외가리야. 네 머리를 늑대 목구멍 속에 집어넣고서도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외가리는 화가 나서 물었어요. 그럼 나를 속인 거야? 그러자 늑대가 대답했죠. 속이긴 내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깊고 깊은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어요. 오두막은 너무 허름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덩굴이 벽을 휘감고 지붕에서는 꽃들이 피어나고 생쥐들이 부지런히 문지방을 넘나들었답니다. 집 안에는 짚을 깔아놓은 바닥에 눈처럼 새하얀 거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거위는 알을 하나 낳고는 날개를 탁탁 치며 꽥꽥 울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뛰어오며 소리쳤죠. 드디어 저녁을 먹을 수 있겠어. 남자는 거위의 부드러운 폭신한 깃털 아래로 손을 넣었어요. 그러는 동안 남자의 아내는 프라이팬을 들고 와서 불 위에 올려놓았죠. 하지만 남자의 손에 잡힌 알은 돌처럼 차갑고 딱딱했어요. 남자는 실망한 나머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알을 꺼내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알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게 뭐죠?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것을 밝은 곳으로 가지고 갔어요. 마침 지붕에 난 구멍으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것을 햇빛 아래 비춰보았어요. 그러고는 그 알이 반짝거리며 빛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아내가 외쳤어요. 이럴 수가! 남편도 소리쳤죠.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기뻐서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황금이다! 황금알이야! 남자가 정신을 조금 차리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남자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알에서 작고 하얀 거위에게로 옮겨갔어요. 아내가 소곤거리며 이야기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내일 아침에 곧장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면 그만이죠. 우린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남자는 호주머니에 알을 넣고 시장으로 출발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죠. 남자는 한참 동안 이리저리 헤매며 북적북적한 시장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저울이 놓인 허름한 좌판을 찾아냈죠. 노인이 좌판 뒤에 앉아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금을 파시오. 가장 좋은 값을 쳐드리리다. 목걸이, 팔찌, 금잔도 산다오.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가서는 물었어요. 이건 값이 얼마나 할까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황금알을 꺼내 저울 위에 올려놓았죠. 노인은 눈썹을 축 켜올리더니 돋보기 안경을 집어들고 황금알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놀란 듯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굉장해요. 순금이네요. 진짜 알과 똑같이 만들었군요. 이런 물건은 내 평생 처음 봅니다. 노인은 동전이 든 자루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더니 남자에게로 모두 건넸어요. 남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이 가게 저 가게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잔뜩 샀답니다. 아내에게 줄 드레스와 자기가 입을 멋진 양복, 보석, 꽃, 가구, 음식. 결국은 너무 많이 사버려서 들고 갈 수도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남자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당나귀와 수레를 샀어요. 그리고 수레에 물건을 모두 싣고 자신은 당나귀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아내는 무척 기뻐했어요. 드레스를 하나하나 입어보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새로 산 금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한 기분에 젖기도 했죠. 부부는 나란히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메추라기 알, 상어 지느러미, 고급 포도주와 진귀한 과일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답니다. 하지만 음식을 다 먹어가자 아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내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더 필요해요. 남편은 둘이서 먹은 그 많은 음식들을 떠올리며 깜짝 놀라 물었어요. 더 먹고 싶다고요? 아내가 대답했죠. 아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러고는 눈동자를 빛내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이런 음식을 영원히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만큼 돈이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비단 이불에서 잠을 자고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손가락마다 보석 박힌 반지를 끼고 싶어요. 부부는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거위를 보았어요. 그때 거위가 또 날개를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설마 또 알을 낳았을까요? 아내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거위의 배 아래로 떨리는 손을 집어넣었어요. 역시 손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또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남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뻐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후로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부부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살이 쪘어요.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을 떠나 아주 큰 집을 샀고 집안에 놓을 호화로운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하인을 10명도 넘게 두고 집안에는 두꺼운 벨벳 양탄자를 깔고 정원에 휘황찬란한 분수를 만들고 길에는 보석을 박았죠. 하지만 부부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하얀 말 20필이 끄는 이 비단마차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드레스들은 이제 실증이 났어요. 당장 새 드레스를 더 사고 싶어요.
그러자 남편이 대꾸했죠. 하지만 우리 거위는 하루에 알을 하나씩만 낳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잖아요. 거위가 알을 더 많이 낳기를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아내는 밖으로 나가 거위가 있는 헛간으로 갔어요. 문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아내는 거위를 위한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비단방석에 거위를 앉혀놓고 매일 폭신한 짚을 새로 깔아주고 창문에는 커튼까지 달아주었죠. 아내는 거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웃으며 거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뱃속에 금이 잔뜩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커다란 금덩이가 한가득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배를 가르면 그 많은 금을 몽땅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아내는 자신의 계획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장 거위한테 가보자고요. 자고 있을 때 배를 갈라서 뱃속에 든 금을 모조리 꺼내요. 거위는 아무것도 못 느낄 거예요. 거위가 알을 하나씩 낳기만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남편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걸? 그래서 두 사람은 부푼 기대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죠. 부부는 거위가 있는 헛간의 문을 열고 재빨리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거위의 뱃속에는 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새들처럼 살과 뼈만 있었을 뿐이었죠. 아내는 작고 하얀 거위의 가여운 몸뚱이를 바라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위가 없으면 앞으로 황금알도 없을 것이고 황금알이 없으면 물건을 살 돈도 없어지고 말 테니까요. 맨 처음에는 하인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보석과 가구들이 하나둘 집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벽에 걸린 그림까지 좋은 것들은 모두 사라져갔죠. 나중에는 집마저 팔아야만 했답니다. 이제 부부는 숲속에 쓰러져가는 오두막 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내는 드레스들만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도 점점 낡아서 누더기가 되고 말았죠. 이제 두 사람의 화려한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은 오두막 바닥에 텅 빈 자리뿐이랍니다. 거위가 앉아서 신비로운 황금알을 낳던 바로 그 자리 말이죠. 나무에 낀 여우. 여우는 흐뭇한 기분으로 눈밭을 헤치며 걸어갔어요. 새벽에 닭장에 쳐들어가서 암탉 10마리를 멋지게 훔쳐냈거든요. 여우는 우쭐거리며 말했어요. 최고 기록이야. 깃털이 한 무더기나 나오다니. 그리고 조금 전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끼 한 마리를 튼튼하고 새하얀 이빨로 모조리 먹어치웠답니다. 여우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 여우는 배가 가득 차니 기분이 좋았어요. 몸도 한결 따뜻해진 것 같았죠. 여우는 나른한 기분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굴로 돌아가서 낮잠을 좀 자야겠어. 아침을 아주 바쁘게 보냈으니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어디선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여우는 코를 실룩실룩 움직이며 중얼거렸어요. 먹을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여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과 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는 냄새를 따라 오래된 참나무 쪽으로 다가가며 생각했어요. 거참 이상하단 말이야. 냄새가 이 나무 안에서 나는데. 여우는 나무 둥치를 앞발로 조심스럽게 건드렸다가 놀라서 뒤로 풀쩍 뛰었어요. 눈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나무에 난 작은 구멍이 드러난 거예요. 여우가 나무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빵 한 덩어리와 치즈 한 덩어리, 그리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보였어요. 여우는 소리쳤어요. 오, 이럴 수가! 양치기가 여기에 숨겨두고 간 게 틀림없어. 행운이 또 나를 찾아오다니. 여우는 음식이 있는 쪽으로 앞발을 뻗었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음식에 발이 닿을 듯 말 듯 했거든요. 여우는 바짝 애가 탔어요. 몸의 모든 근육을 있는 대로 늘이면서 앞발을 다시 길게 뻗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우는 뒤로 물러나서 생각에 잠겼어요. 난 닭장에 몰래 들어갈 수도 있고 토끼보다 빨리 달릴 수도 있어. 이런 재주가 있는 내가 이 음식을 못 먹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아무렴, 누가 이 여우님을 당해내겠어? 여우는 나무에 난 구멍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렸죠. 구멍이 너무 높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 저 속으로 내 몸을 밀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우는 구멍 안에 머리를 먼저 집어넣고 몸도 넣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몸이 꼭 끼었죠. 하지만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간신히 구멍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만세! 여우는 큰 소리로 외치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집어삼켰어요. 그러고 나서 입술을 핥으며 말했죠.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 이제 나가야겠다. 여우는 머리와 앞발을 밖으로 내밀면서 바로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우의 몸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어요. 들어왔으니까 틀림없이 나갈 수도 있을 거야. 여우는 다시 몸을 조금 더 비틀었다가 위로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역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죠. 불룩해진 배가 구멍에 끼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여우는 뱀장어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지만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여우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도와줘! 도와줘! 나무 구멍에 끼어버렸어! 그 소문은 토끼가 다람쥐에게, 다람쥐가 새에게, 새가 두더지에게 소곤소곤 전하면서 숲속 전체에 퍼졌어요. 여우가 나무 구멍에 끼었대. 와하하, 히히히. 어서 빨리 구경 가자.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굴 속에서 나와 속이 빈 참나무 주변에 모여서 고개를 빼고 여우를 구경했어요. 동물들은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꼼짝없이 갇혔구나. 꼬마 토끼들이 소곤거렸어요. 지금은 여우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지 않니? 그때 용감한 두더지가 여우에게 물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여우는 그곳에 모인 동물들을 무섭게 쏘아보았어요. 그러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이 안에 먹을 게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젠 나갈 수가 없어. 그거 쌤통이다. 들쥐들이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떠들썩하게 웃었죠. 여우는 분통이 터졌지만 간신히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내 발을 좀 잡아당겨 줄래?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동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여우가 토끼 한 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 너희 둘! 이리로 와서 나 좀 도와줘! 토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죠.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그랬다간 잡아먹힐 게 뻔한데. 여우는 화를 꾹 참으며 다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잡아먹을 거야. 그래도 역시 아무도 꼼짝하지 않았죠. 여우가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나를 잡아당겨주지 않을 거야? 동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결국 여우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토끼 한 마리가 여우를 향해서 깡충깡충 뛰어가더니 말했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걸.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몸이 홀쭉해질 때까지 말이야. 다람쥐 한 마리도 신이 난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꼴 좋다. 여우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빗물로 입술만 축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홀쭉해진 여우는 몹시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마침내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개와 뼈다귀. 정육점 주인이 개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야! 거기 서지 못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개는 먹음직스러운 뼈다귀를 입에 물고 정육점에서 뛰쳐나왔죠. 정육점 주인은 개를 뒤쫓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돌아오라고, 이 도둑놈아! 하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서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빵집을 막 지나쳐 거리 쪽으로 사라졌죠. 정육점 주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도와줘요! 그러자 빵집 주인이 가게에서 뛰쳐나와 개를 뒤쫓았어요. 개는 빵집에서도 갓 구워낸 케이크를 훔쳐가곤 했거든요. 빵집 주인도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던 참이었죠. 도둑이야! 거기서! 두 사람이 함께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열심히 뒤쫓아 달리는데도 좀처럼 개를 잡을 수가 없었죠. 개는 발로 땅을 박차며 힘차게 달려나가 어느새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를 지나 계속 뛰었죠. 정육점 주인과 빵집 주인이 소리쳤어요. 도와줘요! 그러자 식료품 가게 주인이 얼른 밖으로 뛰쳐나와서 함께 개를 뒤쫓았어요. 개는 오히려 더 신이 나는지 꼬리까지 흔들었죠. 개는 생각했어요. 절대 나를 못 잡을걸.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빠른 사냥개니까. 개는 계속 달렸어요. 저 멀리 숲속이 보였어요. 식료품 가게 주인이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저 녀석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놓치고 말 거예요. 들판 끝에 다다르자 정육점 주인이 몸을 날려 살랑거리는 개꼬리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죠. 빵집 주인이 정육점 주인과 부딪혔고 뒤따라오던 식료품 가게 주인도 앞에 있던 두 사람과 세게 부딪혔어요. 세 사람은 한 무더기가 되어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서 이 못된 녀석아! 그 말에 개는 뒤를 슬쩍 돌아보고는 능글맞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숲속으로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개는 타박타박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서 아늑한 굴로 가야겠어. 조용한 곳에서 마음껏 뼈다귀를 씹어 먹어야지. 아, 정말 맛있겠다. 개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군침을 줄줄 흘렸어요. 안녕, 개야. 그때 지나가던 여우가 말을 걸었어요. 여우는 개의 입에 물린 커다란 뼈를 보고 걸음을 멈춘 것이었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뼈다귀에 고기가 많이도 붙어 있구나. 내가 배가 많이 고픈데 조금만 나눠줄 수 있겠니? 개는 고개를 흔들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러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죠. 개가 굴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늑대가 말을 걸었어요. 우와, 맛있는 뼈다귀네.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나눠줘. 난 키워야 할 새끼가 아주 많단다. 개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으르렁하고 겁을 주었죠. 그러고는 계속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 고기는 내 거야. 전부 내 거라고. 개는 큰 강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건너갈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왼쪽 가까이에 둥글게 굽은 작은 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죠. 개는 기뻐서 웃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행운의 날인가 봐.
개는 조심조심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뼈다귀를 꼭 문 채 한 발 한 발 차례로 내디뎠죠. 그때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는 겁에 질린 채 물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에서 다른 개가 자기 것보다 훨씬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는 입술을 들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러자 물속의 개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개는 다시 생각했어요. 저 뼈다귀가 탐나는걸. 저 뼈다귀가 내 거보다 더 크잖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개는 물속의 개를 향해서 발을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물속의 개도 이쪽을 향해서 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그 뼈다귀 나한테 넘기시지! 개는 사납게 짖으면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러자 물고 있던 커다랗고 맛있는 뼈다귀가 입에서 빠져나와 강물 속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개는 뼈다귀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물속의 개를 향해 풀쩍 뛰었죠. 개는 다른 개를 찾아 이쪽 저쪽으로 헤엄을 쳤어요. 그런데 그 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계속해서 물속을 이리저리 훑어보아도 깊이 뛰어들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아도 그 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물속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는 지치고 말았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거센 물살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지늘기 고인 강둑으로 겨우 기어나와서 숨을 돌렸죠. 개는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뼈다귀를 잃어버렸어. 모두 물속에 있던 그 개 때문이야.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웃으면서 나를 놀리다니. 개는 그 개를 찾아보려고 다시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개가 입에 아무것도 물지 않은 채 화가 난 표정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개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물고 있던 뼈다귀를 탐내다니 저녁거리를 자신에게 빼앗기고 만 셈이었죠. 개는 잔뜩 풀이 죽어서 중얼거렸어요. 난 욕심만 많은 멍청이구나. 행위의 동안하라. 오늘은 이솝우화 이야기 7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안녕.